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1997년부터 2010년 사이 출생한 이른바 Z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학업 성취도와 인지 능력에서 뒤처지는 첫 세대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하버드대 출신 신경과학자 제레드 쿠니 후바스 박사는 2월 7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Z세대는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전 세대보다 표준화 시험 성적이 낮게 나타난 세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주의력과 기억력은 물론 문해력과 수리력, 실행 기능, 전반적인 IQ 지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인지 영역에서 저조한 흐름이 관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OECD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 읽기 점수는 2012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후바스 박사는 과도한 자기 확신도 그 특징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똑똑하다고 평가할수록 실제 인지 능력은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객관적 성취와 주관적 인식 사이의 간극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거론됐습니다. 그는 미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청문회 증언에서 Z세대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스크린과 함께 보내는 첫 세대라며 인간은 깊이 있는 독서와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현재 교육 환경은 요약 콘텐츠와 단편적인 정보 소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소셜미디어 중심의 정보 소비 구조를 핵심 요인으로 꼽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통계 플랫폼 데이터 리포터에 따르면 전 세계 하루 평균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은 2015년 1시간 51분에서 지난해 2시간 25분으로 증가했습니다. 짧은 글과 영상에 익숙해지면서 정독 대신 훑어보기 방식이 일상화됐고 이는 문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혜정 한국독서학회장은 긴 글을 끝까지 읽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속도 중심의 파편적 읽기 습관이 학습 역량 전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바스 박사는 자신이 기술 반대론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교실 내 스크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80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술이 본격 도입된 이후 학업 성과가 유의미하게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세대인 알파 세대가 더 나은 학습 환경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균형 있는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인공지능 에이전트 간 자율경제 시스템의 핵심 통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거래하는 로봇 경제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폴리시 인스티튜트의 켄 이건과 잭 샤피로 연구원은 지난 7일 암호화폐 전문 채널 비트코인 매거진에 출연해 AI 에이전트와 비트코인의 결합이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진단했습니다. 이건 연구원은 여러 AI 모델의 최적의 화폐를 물으면 공통적으로 비트코인을 지목한다며 발행 주체가 없고 국경의 제약이 없으며 허가가 필요 없는 네이티브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재 AI 에이전트 시장은 70억에서 8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30년대 초반에는 최대 2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샤피로 연구원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스스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자율형 AI의 등장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몰트봇과 같은 도구는 인간의 승인 없이 이메일을 발송하고 파일을 수정하며 자체 개선을 시도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에이전트는 이미 비트코인 지갑에 접근해 자산을 송금하거나 자체 밈코인을 발행하는 등 초보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소액 결제 기능이 에이전트 간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접근권 거래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적 공백입니다. 현행 법 체계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비인간 개체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AI가 저지른 금융범죄나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AI가 자체적으로 개인 키를 생성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인간의 접근을 차단한 정황도 보고됐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자산 탈취에 AI가 활용될 경우 기존의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 제도는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규제 당국의 대응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러피안 유니온 등은 불법 이미지 생성과 같은 개별 사안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AI 에이전트가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구진은 정부가 인간 인증을 전제로 한 폐쇄적 금융 체계를 강화할수록 AI는 검열 저항성과 중립성을 갖춘 비트코인으로 더욱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2030년 이전 비트코인은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 AI 생태계의 필수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디지털 금의 위상을 넘어 디지털 노동과 기계 간 거래의 통화로 확장되면서 인류는 인간이 아닌 기계가 주도하는 자율경제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위대의 실질적인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구조 개정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구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수정될 경우 일본은 법적, 제도적으로 무력 행사 범위를 대폭 넓힐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전수방위 원칙을 채택해 자위 목적의 최소한의 무력만 행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경 능력 확보를 명분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제 공격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사실상 전수방위의 해석 범위를 확장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병력 규모는 현역 약 25만 명, 예비군 약 40만 명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방위 예산은 약 8조 4,748억 엔, 미화 566억 달러로 세계 9위권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1.37% 수준이지만 향후 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육상 자위대는 10식, 90식 전차 등 약 300여 대의 주력 전차와 140여 문의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갑 중심의 대규모 지상전 수행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신 해상과 공중 전력에 집중해 열도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해상 전력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 2척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해 F-35B 운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구축함 8척을 포함해 40여 척 이상의 구축함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잠수함도 20여 척 이상을 운용 중입니다. 여기에 사거리 1600km급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약 400발을 도입해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항공자위대 역시 F-35A, B, F-15J, F-2 등 3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F-15J 약 200대를 공중방어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F-35는 경항모와 결합해 해상 기동 타격 역량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경항모가 본격 전력화될 경우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 기반 운용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또한 규슈 남단에서 오키나와를 거쳐 대만 인근까지 이어지는 도서 지역에 레이더와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해 조기 경보, 접근 거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섬 자체를 전진 기지화하는 구조로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종합하면 일본 자위대는 대규모 침공보다는 해상 공중 우세를 기반으로 한 원거리 타격과 접근 거부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이러한 전력은 법적 제약을 벗고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역대급 한파로 기절한 녹색 이구아나 약 5천만 마리가 결국 안락사됐습니다. 따뜻한 기후로 알려진 이 지역이 북극 한기의 영향권에 들면서 외래 침입종으로 분류된 녹색 이구아나들이 집단으로 마비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어류 야생동물보호위원회는 지난 1일 특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이틀간 대규모 포획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포집수거센터로 이송된 5,195마리 가운데 사육 허가를 받거나 타 지역으로 인계된 일부를 제외한 약 5,000마리가 인도적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녹색 이구아나는 변온 동물로 주변 기온이 영상 4도에서 7도 수준으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근육이 굳으며 토파 상태에 빠집니다. 이 토파 상태에서는 나무 위에서 버티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며 겉으로는 폐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온이 오르면 다시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하권 추위가 장시간 지속될 경우 생존 가능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이번 한파는 특히 중앙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에서 1923년 이후 최저 수준인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저온을 보였습니다. 유니버설 올랜도 분수에 고드름이 맺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발까지 관측되는 등 남부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에는 현재 약 100만 마리 이상의 이구아나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약 60년 전 화물선을 통해 유입된 뒤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급속히 번식했습니다. 토종 식물을 훼손하고 방파제와 기반시설 인근에 굴을 파는 등 도시 인프라에 피해를 주면서 대표적인 외래 침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현지법에 따라 동물 학대 방지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살도 허용됩니다. 당국은 한파 기간 동안 주민들이 떨어진 이구아나를 지정 장소로 수거해 올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실제로 수백에서 수천 마리에 이르는 개체가 주민 참여로 회수됐고 일부 활동가는 해변에서만 3천 마리를 수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외래종 제거 차원을 넘어 북극 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 불안정과 이상한파의 연쇄적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북극이 지구 평균보다 2배에서 4배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찬 공기가 남하해 남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플로리다 당국은 농작물과 야생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기후 변동성과 외래종 관리 정책을 동시에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뜻한 땅으로 불리던 플로리다가 한파와 파충류 비라는 역설적인 장면을 맞이하며 기후변화의 복합적인 파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